수학적 귀납법이 뭐냐? 수학적 귀납법. 원래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너희들 저기 수학 시간에 보지 않고 너희들 그 요즘 뭐로 돼 있냐? 국민윤리로 돼 있냐? 뭐 철학으로 돼 있냐? 뭐로 돼 있냐? 연역법과 뭐 귀납법 해가지고 둘의 차이는 알고 있죠. 연역법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일반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걸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죠. 낱낱의 개별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자, 뭐 모든 사람은 삼각근법이 대표적인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데 상엽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넌 죽는 거야. 죽는다. 자, 뭐 이런 거. 이런 거라면은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죠. 낱낱의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들을 갖다 이제 찾아내는 거다라고 이제 했어요. 이렇게 했어. 보통 우리가 과학적인 그 진리들, 과학적인 법칙들을 발견할 때 흔히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이렇게 되고, 사과도 떨어지고, 뭐야 이거 책도 떨어지고, 연필도 떨어지고, 모든 건 다 집으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 떨어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마니엘리 법칙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뉴턴이 딱 이제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사과가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거 연구하다가 사실 뭐 거짓말이지만 만약에 한겸이가 딱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럼 넌 무슨 생각하겠냐? 무슨 생각하겠냐? 네가 무슨 생각을 해? 사과 먹기 바쁘지. 그치? 사과 먹고 어떻게 돼요? 또 없나? 또 안 떨어지나? 이 밑에서 입 쫙 벌리고 또 사과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 같은 위대한 사람하고 한겸이 같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요, 일단 먹었어요. 한 입 딱 깨물어 먹고 나서, 근데 왜 떨어지지? 이 정도만 생각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 입 먹고 생각한 사람 누구야? 스티브 잡스. 그 한 입 먹은 사과 있잖아요. 네. 아니냐? 한 입 먹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한겸이 넌 다 먹고도 생각을 안 하잖아. 그치? 가빈이는 사과 딱 떨어지면 어떤 생각을 했어? 맛있게 생겼는데, 맞다. 우리 엄마가 이거 먹지 말랬어. 독 들어있다 그랬어. 그랬지? 아니야? 아니냐? 자, 아무튼 사과에는 독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너 혹시 그 생각 가지고 있니? 사과에는 독이 들어있다. 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낱낱의 사실들로부터 이제 그 일반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일반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데카르트가요. 여러분들한테 데카르트는 이제 그 좌표 평면 위에다가 도형 올리는 거, 그 평면 좌표부터 해가지고 했던 그거 만들어낸 사람이 사실 데카르트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인간이 이제 영국의 베이컨을 비웃습니다. 귀납법을 비웃어요. 왜 비웃냐면은 어떤 예를 하냐면은 농부가 어느 날 닭한테 모이를 줬다. 그 다음날도 모이 줬다. 그 다음날도 모이 줬다. 그 다음날도 모이 줬다. 그러니까 계속 며칠간, 몇 달간 닭이 모이를 받아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결론 내려요? 저 농부의 손은 어떤 손? 모이를 주는 손. 저 농부의 손은 모이를 주는 손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농부의 손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게 될 줄이다. 자, 이게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한계라 이거죠. 그런데 도대체 수열에서는 귀납법을 도대체 왜 쓸 수 있는 거냐? 왜 쓸 수 있는 거냐? 하면은 자,
모든 것을 빼먹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먼저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은 처음 몇 개의 항을 줘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은 1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 이렇게 줘요. 그래놓고선 n은 1, 2, 3 이런 자연수 다 들어간다. 이렇게 쓰면 돼요. 1 이상인 자연수. 자, 이제 이런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따라서 a2는 얼마? 3. a3는요. a2에다가 2 더해주게 되는 거니까 a2가 3이니까 얘는 5. 그러니까 어떤 항에다가 2 더해주면 그 다음 항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맨 처음 항은 좋고요. 맨 처음 항 1.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이 관계식에서? 그 다음은 이 관계식에서 3. 그 다음 관계식. 그러니까 A1 알았으니까 A2 알고, A2 알았으니까 A3 알고, A3 알았으니까 A4 알고, A4 알았으니까 A5 알고, 6, 7, 8, 9 다 알게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항에 대해서 다 정보를 준 거죠 이게. 됐어요? 빼먹는 거 없어요. 선생님 42억 4,758만 저기 6,759번째 항은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귀납법으로 정의해준다고 하는 것은 처음 몇 개의 항, 그러니까 하나만 줄 수도 있고 뭐 두세 개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관계식을 주면은 이 수열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 수 있게 돼.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빼먹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 이웃한 항들 사이의 이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식.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의 아주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요. 척보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척보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들.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거죠. 어떤 항과 그 다음 항들 사이에 차이가 d 일정한 숫자다. 예를 들자면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은 항상 2로 일정하다. 등차수열이에요. 얘를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다. 아, 이거로 써있는 걸 봐서는 같은 딱 보고 나서 얘는 등차수열을 얘기하는 거구나. 되셨나요? 인사이 됐어요? 감이 됐어? 자, 두 번째 거는요. 그래서 요런 꼴이 있게 되면은 이거 등차수열이라는 거 딱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이 꼴이 더 많이 나오죠.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5 이런 식으로요. a1은 1 n은 1 이상인 숫자. 어떤 항에다가 5 곱하면 그 다음 항 나온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얘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어떤 항과 그 다음 항들 사이에 b가 똑같은 숫자로 나오더라.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렇게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딱 보고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이거. 그리고 딱 보고 모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꼴로 줄 수도 있어요. 등차 중앙식을 이용한 거죠. 어떤 세 개의 숫자가 연결된 항들이 있더라도 이 항들 사이에서는 가운데 있는 놈 두 배는 양쪽에 있는 놈 더한 건 똑같아요. 이런 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등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 등차 중앙 이용해서 그리고 등비 중앙식 이용해가지고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인 걸 나타내주게 되는 거예요. 척 보면은 너 등차 수열이구나. 너 등비 수열이구나. 이런 거 있죠. 선생님한테 아들이 있죠.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잘생긴 아들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애기 때요. 4살 때요. 얘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딱 얼굴 딱 보고요. 너 개구쟁이구나. 꼭 이래요. 유치원 다니는 꼬마애들 봐봐요. 그러면은 개구쟁이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쵸? 개구쟁이들 티가 나잖아요. 장난기가 따뜻하게 생겼더니 애들이 티가 나요.
우리 윤말이 엄마가요. 윤말이 유치원에 갔어요. 갔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윤말이는요 유치원에서 여자애들한테 영웅이에요. 왜요? 아, 우리 유치원에 있는 모든 남자애들을 다 힘으로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남자애들 다 때려줘요. 그래서 여자애들 괴롭히는 남자애들이 한 명이 있어요.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튼 모든 애들을 다 힘으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네. 자, 아무튼 책 보면은 알아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된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책 보면 알아야 되는 거 나와야 되는 거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숫자 똑같은 숫자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숫자가 아니고 어떤 문자식이 나와 있는 케이스야. 함수꼴이 수식이 나와 있는 꼴이야. 그럼 이 꼴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자, 요 두 개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당연히. 자, 이놈의 20번째 항 이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 아, 선생님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한다는데? 이 시계에다가 집어넣고 첫 번째 항 하니까 두 번째 항 알고, 두 번째 하니까 세 번째 항 알고, 세 번째 항 하니까 네 번째 알고, 네 번째 하니까 다섯 번째 알고. 다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다 쓰면 돼요. 그렇게 2021번째 항까지 그렇게 써봐. 2021번째 항까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계산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뭔가 계산을 좀 해주는 방법이 좀 필요해요. 그 외의 것은 미리 희망적이고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옛날에는 이 점화식의 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일반 항을 n번째 항을 n에 관한 수식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거 찾는 거 그게 이제 시험에 주로 나왔었어요. 한 3년 전까지. 근데 그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내지 말랬어요. 교육부에서 빼면서요. 만약에 시험 문제 혹시 나오게 되면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여러분 학교 감사 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귀찮아질 거예요.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원재단이 비리가 없는 학교가 아니죠. 네. 감사 뜨면 난리 납니다. 자, 이 꼬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AN, 자 보세요. A 요 꼬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네, 뒤에 나올 거예요. 따로 설명할게요. 위형 나왔을 때 설명할게요. 등차 수열하고 비슷한데 등차 수열 짝퉁이고 등비 수열하고 비슷한데 이게 숫자가 아니야. 등비 수열 짝퉁, 짝퉁 수열. 자, 어떻게 할 거냐? 문제 나오면 보도록 합시다. 자, 금방 나와. 자, 여러분 책으로는요 37번 문제. 37번 문제. 7번 문제. 자, 척법은 알아야 된다. 척법은 알아야 된다.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척법은 알아야 된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길래 그러냐?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첫째 항은 99고 이거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하, 공차가 4라는 소리구나. 20번째 항 정도까지는 그냥 일일이 쓸 수 있지만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죠? 공차가 4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A에는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알고 있을 거야. A1 더하기 N-1 D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공식을 써도 괜찮은데 얘는 전개해 보면은 D 곱하기 N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1차식으로 돼 있으니까 요걸 D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써주면 상당히 유리해요. AN은 얼마? 공차가 4니까 4N.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요? 99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얼마? 95. 이렇게 해서 AN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대입해도 나쁘진 않아요. 얘는 뭐라고요? 99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4. 99 더하기 4n-4. AN은 4n 플러스 95. 이렇게 써도 나쁘진 않은데 계산 실수가 꽤 많이 생겨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1차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공차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저 첫째 항 나올 수 있도록 뒤 숫자를 맞춰주는 이런 방법 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안 틀리고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좋습니다. 알겠냐 갑니다. 계속 40계속 더 해나가지 마시고요. 저는 더 해나가고 싶어요. 왜 그러는데 저는 가빈이거든요. 더할 가짜 가빈이에요. 이씨. 자 여기다가 A 20번 더하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다?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거 나가는 김에 두 번째 것도 나가봐. 자 어이? 웬일이야? 등차 수열이래. 근데 공비가 얼마인지 안 줬어. 근데 A3가 8이래. 자, A1이 2, A2가 얼마냐고? 모르지. 누군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뭐야? 8이야. 등차 수열이야. 등차 중앙 이용해도 되고 그냥 딱 가운데 있는 숫자 얼마예요? 5. 공차가 얼마다? 혹은 얘는 A3는 첫 번째 항 2에다가 2D 더하면 되겠다 해서 8은 2 더하기 2D 이렇게 해가지고 D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공차는 얼마다? 3이다. 간접적으로 준 거죠. 되셨나요? 3. 따라서 AN은 얼마? 공차 3N 이용하고요. 빼기 1 해주면 첫째 항 나오고요. 일반항 계산 끝났죠. 됐니? 다음이야. 그 다음에는 척보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척보는 알아야 된다. 네. B가 일정하다. 등비수열의 정의이기도 해요 사실. 자 주로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 형태가 나오면 요 새끼는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2야. 그런 거 모르겠으면은 여기다 그냥 계속 넣으면 돼요.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 항은 여기다가 2 곱해주면 그 다음 항 나온다. 2 곱해주면 그 다음 항 나온다. 2 곱해주면 나온다. 어떻게 해요? 알 때까지 쓰면 돼요. 알 때까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답변지 않고서 나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수열 문제에서 사실 주류를 이루는 것은 이쪽 계열의 문제이다 보니까 수열 문제에서 최대의 어떤 비법이 있다면 뭐다? 써봐라.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규칙을 알 때까지 써봐라. 그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게 됩니다. 자, 41번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잘 모르겠으면 조금 변형시켜 보시고요. 이렇게 변형시켜 보시고요. 2분의 1 곱하기 AN. 이렇게 변형시켜 보시고요. 아하, 얘는 뭐다? 등비 수열이다. 무슨 수열? 공비가 얼마? 등비 수열이면 공비가 뭔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공비가 얼마? 2분의 1. 아, 그래서 AN은 첫째 항은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 이렇게 써주시면 AN 일반항이 나오겠죠. 됐나요? 됐어요? 혹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셔도 뭐 무방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첫째 항이 얼마인지, 이거는 첫째 항이 얼마인지 좀 쉽게 나오는데 이건 첫째 항이 얼마인지를 조금 찾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 거시기 뭘 거시기? 그냥 다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44번처럼 써 있으면은 이게 무슨 수열이지? 이게 뭐 이래? 자,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과 또 그 옆에 있는 항, b가 다 똑같다. 등비수열의 표현이에요. 등비수열의 표현이에요. 등비수열의 표현이에요. 한겸이, 네? 너 여자친구 있어? 아니 없는데. 없을 줄 알았어. 있을 리가 없어. 괜찮니? 너 여자친구 있어? 그치, 있을 리가 없지. 자, 사장님이 여자친구 있다고 얘기해. 있다고 얘기해. 자, 어떤 남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여자친구 있다고, 있대. 그럼 내가 물어봐요. 이뻐? 보통 이쁘냐고 물어보죠. 이뻐? 그러면, 착해요. 이쁜 애니까. 애가 성격이 좋아요. 이쁘냐고. 정말 맘씨가 고와요. 이쁜 애니까. 걔네 집안이 되게 좋아요. 무슨 뜻이에요, 전부 다? 안 이쁘다 뜻이죠? 네. 가빈이, 혹시 누구한테 너 성격 좋다 소리 많이 들었지? 이쁘다 소리보단 성격 좋다 소리 들었죠? 너 진짜 성격 좋은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같은 성격이 좋다, 착하다, 그치요?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뜻이에요? 안 이쁘다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해? 좀 전에 그런 표현도 쓸 수 있고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됐나요?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괜찮았어요?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공비가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공비가 얼마인지 얘기해주고 있죠. 147은 3에다가 r제곱 곱하면 돼요.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얼마인가요? 아하, r은 얼마다? 7이에요. 마이너스 7은 안 돼요. 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얘는 A6은요, A6은 A에다가 R의 5제곱, A에다가 R의 12제곱, 그래서 R의 얼마? 7제곱. R의 7제곱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7의 7제곱 쓰시면 되겠어요. P 값은 7이에요. 됐나요? 자, 이쪽 동네에서는요, 이거 등비수열이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민서, 남자친구 있어? 없어? 왜 없어? 자, 이때 보내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를 물어보려고 했냐고? 너 혹시 남자친구 혹시 이쁘다 소리 들었니? 아니야. 아무튼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야. 정시간. 자, 표현을 달리 해준다. 됐어요? 수학나라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얘기도 표현을 달리 해줍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누구냐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숫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A 5번째 항, 5번째 항 정도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그냥 쓰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나왔을 때에 얘가 식이 좀 간단하더라도요, 얘들아 간단하더라도 일단 간단한 식이라고 해도 얘를 갖다가 FN이라고 이렇게 좀 더 추상적으로 놔주는 게 규칙 잡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자,
fn은 나중에 요거 갖다 쓰면 돼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로부터 n번째 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n에다가 1 대입해주면요, 이거예요. n에다가 2 대입해주면요, n에다가 2 대입해주면은 요게 만들어지고요. n에다가 3 대입해주면요, a4가 되죠. 계속 대입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n번째 하면 an-1 더하기 fn-1까지 n-1 대입한 식이에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양변을 더해줄게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줄게요. 더해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양쪽에 소거되는 놈들 생기죠. 똑같은 놈들. 자, 그래서 따라서 A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1에다가 F1 더하기 F2 더하기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놈이 AN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AN은 어떻게 돼요? A1이 3이고요. F1부터 K는 1부터 n-1번째 항까지 넣으시면 돼요. FK가 뭐죠? 얼마? 3K. 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넣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3 앞으로 나오고 K는 1부터 n-1까지예요. 자, 2분의 n-1 원래 n항까지 합은 n 플러스 1인데 n 플러스 1 자리에다가 n-1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2분의 n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 식을 얻어낼 때에 굳이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더 쉬운 방법이 사실 있긴 있거든요. 뭐냐고요? A2는 A1 더하기 F1이야. A3는 A2 더하기 F2인데 A2가 뭐였어? 위에 있던 거잖아. 자, A4는 뭐야? A3에다가 이거 더하는 건데 F3 더하는 건데 A3가 뭐였어? 위에 더한 이거였잖아.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A4는 여기까지 나가는 거니까 A3까지 나가는 거니까 AN은 축해서 FN-까지 더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거든요. 얘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얘가 더 쉬워요, 당연히. 그렇지만은 좀 전에 사용했던 요 수학적인 기술 있죠. 요 기술. 이 기술이 대단히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멋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게 되거든요. 수학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익힌다는 점에서 그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몇 번째 항까지 더 해주면 되는 거야? 실제로 여기서는 A, 5 얘는 3 더하기 3 4까지 n번째 항이면 n-1까지 계산하시면은 3 더하기 3 곱하기 요거 그냥 1, 2, 3, 4 그냥 더하는 거죠. 1, 2, 3, 4 더하면 10이죠. 그래서 33이다. 혹은 잘 그것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항 알아내고 두 번째 항 알아내고 두 번째 항 아니까 세 번째 항 알아내고 세 번째 항 아니까 네 번째 항 이렇게 찾아나가시면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는 대개 2021번째 항 정도 물어봐요. 이런 문제는. 응? 그래서 낱낱이 찾아내는 거는 조금 힘들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 짝퉁 수열이 만약에 나온다. 짝퉁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다?
뒤에 더해지는 이 숫자가 상수면은 등차수야 되는데 이 새끼가 상수가 아닌 거야. 됐어요? 상수가 아니면 어떻게 줘라? 방법을 아예 외우셔야 돼요. n에다가 3n 그대로 내버려두면 힘들어요. 2n n제곱 식이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꼴을 갖다가 fn이라고 놓고 쓴 다음에 나중에 fn이 뭐였지? 다시 갖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그 방법 사용해라. 알겠어? 아니면 잘 틀려요. 자, 50번 문제를 봅시다. 자, 얘를 갖다가 내가 fn이라고 할게요. 자, 좀 전에 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an은 a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fn-1까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도달하게 돼요. 아예 요식을 외워도 상관없고요.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A10을 구하려고 하는데 A10은 어떻게 된다? A1부터 시작해서 F1, F2 해가지고 F 얼마까지요? 9까지 이렇게 더하게 되죠. 그래. 좀 전에 했던 거 이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쓰게 되면은 얘 찾아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숫자 직접 갖다 쓰면 찾아내기 어려워요. 이 식 찾아내기가 어려워. 이 규칙을 찾아내기 어려워. 그냥 fn이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쓴 다음에 찾아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써먹을 길을 하면 돼요. 자, F10은, A10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나오겠죠? FK가 뭐예요? FK가 K 플러스 1분의 1. 자, 요 새끼입니다. 요 놈이 어떻게 된다고요? K는 1부터 9까지 부분분수죠? 먼저 시간에 공부하셨던 부분분수 되셨나요? 식이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입해 주는 거죠.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계속 나가다가 마지막 9번째 항 여기까지 나가요.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고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에서 10분의 1 빼니까 10분의 1. 되셨나요? 됐어요? 그냥 단번에 계산하려고 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조금 곤란해요. 이거 하나하나 쓴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쓴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얘를 부분수로 쪼갠 다음에 뭐 10을 갖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막 이걸 갖다가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꼴이 등장하게 되면은 얘를 구체적인 식으로 처음부터 두고 시작했다가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오히려 추상화시킨 상태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근데 fn이 뭐였지? 아, 이거였지?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분분수가 자꾸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등차 수열만 짝퉁이 있느냐? 아니라 이거야. 아니라 이거야. 등비 수열도 짝퉁이 있다 이거야. 자, 곱해지는 게 상수가 아니고 이렇게 수식으로 돼 있는 다항식 함수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렇게 2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그냥 그대로 처음부터 갖다 썼다가는 이거 처리하기가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이에요. 요걸 fn이라고 나눴어. 자, 얘는 어떻게 해주느냐? n에다가 1부터 대입할 거야. A3는 이렇게 A3는 A2 곱하기 이 식에 의하면 F2죠. 근데 너희들 A2가 뭔지 알잖아, 이거. A2가 이거잖아. A3는 이거구나. A4는 얘는요? A3가 뭔지 알잖아, 이거잖아. A3가 이거였잖아. 여기다가 F3. 이쯤 되면 느낌 오시죠? 어떻게 되는 건지. A4는 A1에다가 F1, F2, F3. 그렇다면은 A5는요? 당연히 뭐겠어요? A1에다가 F1, F2, F3, F4까지 이렇게 곱하는 거겠죠, 당연히. 되셨나요? 됐어요? 이렇게 찾아나갈 수도 있고요. a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거는 유치해. 자, 아까 했던 것처럼 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좌변에 나와 있는 것끼리 곱하고요. 우변에 나와 있는 것끼리 싹 곱할게요. 곱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로 양변을 똑같은 숫자로 나눠주는 거예요. 약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A에는 A1 곱하기 F1부터 Fn-1까지 곱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A5는 A1에다가 F1부터 시작해서 F4까지 이렇게 곱하게 돼요. N-1번째까지. 요걸 하나 작은 것까지. 얘는 32 곱하기 F1이 얼마야? 계산이 안 돼.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32는 2의 5제곱이고요. 얘는 지수치기에서 2의 몇 제곱? 10제곱. 되셨나요? 됐어요? 2의 15제곱이고요. 됐어요? 됐어요?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나 때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요 단원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요 단원이 있었는데 뭐가 시험에 나왔느냐 하면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 형태가 얘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난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너희도 기억하고 기억하겠죠? 한 다음에 너희들이 선생님 나이쯤 돼가지고 가빈이가 이제 가빈이 딸로 엄마가 고등학교 때 이 문제 나왔었어. 이 문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쌤, 근데 저희 엄마는 자, 여기 봐봐요. 됐어요. 됐고 엄마는 기억 못해? 옛날에 제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싸가지 없는 애 얘기 알죠? 반말만 하는 애. 반말만 하는 애. 아빠랑 싸가지 없는 애가 있었어요. 싸가지 없는 애가 둘이서 모기탕에 갔어요. 모기탕에 가가지고요. 보통 들어가면은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되면은 어떻게 돼?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오 시원하다. 그러니까 애가요, 뭐 아빠 정말 시원해? 이 싸가지 없는 애니까 존댓말 안 해요. 아빠 정말 시원해? 시원해? 들어와.
들어갔더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씨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랬대요. 자 어느 날 이제 걔가 이제 컸어요. 그 싸가지 분이 커가지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역시 걔도 싸가지 없어요. 자 걔하고요 그 할아버지하고요 모기타이 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들하고 왔을 때처럼 모기타이 가니까 얼마나 더 좋겠어요. 오우 시원하다 하니까 할아버지 정말 시원해? 시원하다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요 이랬대요. 아빠 얘가 걔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네. 자 얘가 엄마 시험에 나왔던 걔야. 근데 엄마 맞았어. 아니 틀렸지. 이러면 슬프잖아. 그쵸? 맞았어 하면 당연히 맞았지. 왜냐면은 그때 같이 든 석권 원장쌤이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고 기억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맞았지. 이래야 되지 않았어? 그치? 감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딸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얘 고등학교 1학년 됐어요. 이제 수학 가르치고 있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가 몇 살이에요 그때? 아유 이쁘게 생겼구나. 아유 이래야 되나?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은 네 여기보다도 아무튼 여기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기 유형 4번에 특히 유형 4번이 있죠. 유형 4번에다가 유형 3번보다는 유형 4번 더 잘 되니까 유형 4번 자체에다가 별이 없는데 별을 좀 주세요. 별을 좀 주세요. 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만들어요. 지금. 연습을 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해요. 이건 뭐 앞에 거 기본 문제를 해볼 필요가 없겠어요. 자, 다음이요. 이제 유형 5번으로 넘어갑니다. 유형 4번까지는 이거는 이렇게 한다, 저건 저렇게 한다. 특히 유형 3번하고 4번은 이 꼴 역시 나왔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게 철저하게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아시겠어? 알겠냐? 겸등이?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도무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좀 이상하다 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써보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1 곱하기 a2는 10이 돼요. 근데 a1이 2잖아요. 따라서 a2는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고요. a2 곱하기 a3가 10이 되거든요. 그런데 a2가 5니까 a3는 얼마예요? 2가 되고요. a4도 구해보시면 5가 되고요.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계속 써보면 돼요. 계속 써보면은 네, 왜 5, 2, 5, 2 반복되는지 두 개 곱해서 10 되는 숫자 그 다음 10이 되고요. 곱해서 1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거 곱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이거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2, 5, 2, 5, 2, 5, 2, 5 계속 반복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썼는데 나 이거 규칙 아직 못 찾았어. 그러면 계속 써요. 알 때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2020번째까지 쓰죠. 2021번째까지 쓰는 불상사가 또 일어날지 모르겠죠. 홀수창은 2고 짝수창은 무조건 5예요. 그래서 짝수창이니까 얼마 나와요? 5가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놈들, 이상한 놈들, 이상한 놈들이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해줘요? 네, 그냥 알 때까지 그냥 써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 때까지 그냥 써나가시면 돼요.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줘라고요? 네, 알 때까지 그냥 쓰라니까요. 쓰라니까요. 자, A2는요 1 더하기 1분의 1, 그래서 얼마야? 2분의 1이야. A3는요 1 빼기 2분의 1 분의 1이야. 분모 문제에다가 똑같이 2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야? 2야. 어이? 뭐야 이거? A4는요 1 마이너스 2분의 얼마야?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뭐 이래? 근데 A5는요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 다음에 나오는 항이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쵸? 네. 어떤 항 알면은 그 다음 항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규칙이 그렇게 돼 있잖아. 마이너스 1 이때 얘 집어넣으면 그 다음 항이 얘로 나오고, 얘로 나오고, 그 다음 항, 얘로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 다음 항이 뭐로 나온다? 2분의 1로 나오고. 이제 반복되겠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 항이 2로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이 써보면은 쭉 써보면 마이너스 1, 2분의 1, 2, 마이너스 1, 2분의 1, 2. 그래서 주기가 3짜리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항 번호가 3의 배수면은 무조건 2인 거고요.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면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46번째 항은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얼마? 네, 항이 마이너스 46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모르면 알 때까지 써라. 되셨나요? 됐어요? 네.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요? 알 때까지 보통 한 6개 정도까지는 써봐야 돼요. 6개까지 써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요 한 2개 정도 더 써봐요. 속눈썹 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한 2개 정도 더 써봐.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 그쯤 되면은 네, 참 눈치 없는 놈이죠. 눈치채야지. 그쯤 되면은 자, 그쯤 되면은 규칙이 어떨지 갖다가 내가 옛날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 눈치 없는 놈이 있었어요. 눈치가 없는 놈이지. 눈치. 내가 귤을 갖다가 차가 저기 트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귤을 한 상자 샀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인데 귤을 갖다가 애들한테 이제 주려고 했죠. 애들한테. 그때 한 10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귤 주세요. 한 놈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다. 성탄절에 갖고 왔어요. 겨울이니까. 주세요. 안 줬어요. 한 녀석이 갑자기 내가 구하려니까 왜 구하진 않고 왜 달라고 하냐? 한 녀석이 눈치챘어요. 줬어요. 한 녀석이 그래도 선생님 저는 왜 안 줘요? 구하려니까 주세요. 옆에서 또 그래 저는 왜 안 줘요? 구하려니까 주세요. 그 뒤에서 뒤에서 말하고 저는 왜 안 줘요? 전 미워해요. 이 정도까지 눈치 없으면 좀 안 되겠죠? 눈치 없는 게 아니야. 눈치 없는 게 아니고 그치고 장난친 거겠죠? 그쯤 되면.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그 다음에 얘기는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할 거는 유형 9번까지 할 거예요. 레벨업 좀 알아할게요. 근데 여기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 이거는 AM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 예를 들자면은 AN 플러스 1은 3AN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식처럼 생긴 요런 수열이었거든요. 요런 점화식이야. 가만히 보면은 이거 없으면은 등비 수열이고 3이 이렇게 1로 돼 있으면은 요거 등비 수열인데, 아니 등차 수열인데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죠. 1차 식골로 돼 있는 요놈. 교육과정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바뀌기 전까지는요, 이 점화식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점화식. 시험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시험에 출제되는 비율이죠. 빈도죠. 그죠? 얘가 어느 정도 시험에 잘 출제됐느냐.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에서요, 얘만 시험에 나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얘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점화식계의 BTS. 됐어요? 점화식계의 BTS 이쯤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얘를 갖다 일반항을 찾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얘의 일반항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내지 말래요.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항 찾아가지고 2020번째 항, 2021번째 항을 찾으라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네 번째 항을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다 찾아라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몇 번째 항 나가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 구해보면 되는 거죠. 됐어요? 됐나요? A1은 1이고요. A2는 어떻게 해줘요? 3 곱하기 A1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A1이 얼마야? 1이야. 그래서 A2는 4야. 그러면 A3는? A2에다가 1 더해주면 돼. 그래서 3 곱하기 4 더하기 1 해주면 얼마야? 13 나와. A4는요? 또 구해주면 돼요. 3 곱하기 A3 더하기 1 해주면 돼요. 3 곱하기 13 더하기 1 해서 얼마 나와요? 네. 40. 만약에 얘도 구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몇 개야?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쉬워진 거야. 자, 이 수열은 1. 그 다음 항이 뭐죠? 이쪽 좀 아래쪽에 써줄게요. 첫 번째 항이 1. 그 다음 항은 4. 그 다음 항은 13. 네 번째 항은 40. 이거 그래, 그 다음 항 하나 써볼까? 3 곱하기 121 더하기 1. 364. 이 다음 항이 무슨 숫자일지. 이거 규칙이 뭔지 알겠어요, 혹시? 네. 뭐죠? 30 더해주고 3의 제곱 더해주고 3의 제곱 더해주고. 규칙이 보니까 3이 더해지고 칸마다 이렇게 더해지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규칙이에요. 자,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쓰라는 거였거든요. 일반항을 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3의 6제곱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막 나오겠고요. 근데 이건 눈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조금 아니죠. 조금 더 감각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차이에 달하는 수열도 한번 구해봐라.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무슨
규칙이 없네. 이거 모르겠으면 이 여기에 차이에 해당하는 수열까지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없어졌어요. 싸그리 없어지고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봐라? 그냥 써봐라. 됐어요? 써봐라. 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엑셀로 짠 다음에 쭉 갔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쭉 수식 갖다 해주면은 쫙 방향은 나오잖아. 엑셀 써본 사람은 알겠지.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 1차식처럼 되어 있는 이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이제는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얘가 시험에 나오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일반항 구해라, 몇 번째 구해라 이렇게는 안 나오고 이 정화식을 식으로 세우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건 유형 8번인가 9번인가에서 나올 거예요. 유형 7번이에요. 이제 64번이에요. 척보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걸 척보고 어떻게 알아요? 자, 첫 번째 항 아니까 두 번째 항 알고 두 번째 아니까 세 번째 항 알고 그거는 알 수 있어요. 맞죠? 첫 번째 항은 얼마야? 100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10의 제곱이고요. 두 번째 항은요. 요놈 제곱해 주니까 10의 4제곱 되고요. A3는요. 이거 다시 또 제곱해 줘야 되죠? A4는요. 이거 다시 제곱해 주니까 10에 이렇게 되는 거죠. 거듭 제곱, 이 제곱되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쭉쭉쭉 이렇게 어떻게 돼요? 등비수열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A1은 10에 32, 10에 64, 10에 128, 10에 256 이렇게 쭉쭉쭉 나가요. 자, 눈치를 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66번 한번 해볼까요? 66번. 자, 요즘에 모의고사에 나오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죠. 당연히. 이게 가봅시다. 네?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자, 봐봐요. A1이 1이야. A2는 뭔데요? n에다가 1 대입해봐요. n에다가 1 대입해보면요. 어떻게 되나요? A2는 2A1 빼기 1. 그래서 A2가 얼마? 1. A3가 나와요. 또 밑에 있는 식에다가는 A3가 돼버려요. 2A1 더하기 1. 그래서 얼마예요? 3이 돼요. 얘가 얼마? 1. A2는 1. A3는 3. n에다가 이번에는 2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해 보면은 A4하고 A5가 같이 나오거든요. A2가 필요해요. 1이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1. 해보니까 A4가 어떻게 돼요? 1이 되고요. A5가 3이 돼요. n에다가 이제 규칙을 아시겠어요? A6, A7이 나오는데 A6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A3. A3 3이야 3. 그러니까 얼마예요? 5. 얘는 2 곱하기 얼마? 그래서 쭉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1, 1, 3, 1, 3,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항이 5, 7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 항이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거, 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A, 사항이 필요해요. A8, A9가 나오는데, 사항이 필요해요. 사항이 1이에요. 사항이 1이니까, 얼마인가요? 다시 1, 3. 규칙 아시겠어요? 지금 여태까지? 모르겠으면 계속 써봐야 돼요. 알 때까지. 알 때까지 써봐야 돼요. 지금. 규칙 알 때까지 써봐야 되는데, 이씨, 이거 뭐 이래.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써나가다 좀 규칙이 이상하게 안 발견될 거야. 쓰다 보면 잘 안 발견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걸 봐봐요. 127, 128. 127과 128을 다 알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두 개씩 더하는 거.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한 거 보게 되면은 여기서 딱 얘기할게요. 여기 A, EN하고 두 개를 더해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렇게 돼요. n이 1이기 때문에 1 찾아내서 2 찾아내고 2 찾아내서 3 찾아내고 3 알기 때문에 4항 알고 4항 하니까 5항 알고 5항 하니까 6항 알고 점화식이 이런 거라고 배웠잖아. 그치? 민서야 그렇게 배웠지?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할 거야. 얘가 나오려면은 127, 128 하필 128, 129면 참 좋은데 127, 128이면 참 좋은데. 자, 문제 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여기 n에다가 얼마야? 64를 대입해 볼게요. 64를 대입해 볼게요. 얘가 나오게 하려면 64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필 이렇게 되네. (64항이) 나와야 돼. A 64항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나요? 지금 이거. 자, 지금 하나하나. 자, 4의 AN. 얘 별로 안 좋다. 더해서 이렇게 좋은 게 나올 수 있는데, 자,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128번 장. A 128번 장을 알고 싶으면은, 봐봐요. 이 64번 장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두 배로 튀니까. 됐어요? 그러면 64번 장은 어떻게 알아내는 거냐? 32번 장을 알면 돼요. 그러면은 32번 장은 어떻게 아느냐? 16번 장을 알면 돼요. 그러면은 16번 장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8번 장을 알면 돼요. 그러면 8번 장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4번 장을 알면 되는 거고요. 4번 장은 어떻게 아느냐? 2번 장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고, 2번째 항은 어떻게 알면 되느냐?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근데 알았어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1. 얘 얼마예요? 1. 얘 얼마예요? 1. 얘 얼마예요? 1. 전부 다 1이네. 얘 1이구나.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니, 겸이? 네. 자, 127번째 항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건가? 철식에서 여기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127에 나오려면 126, 63번째 항. 63
63번째 항 알면 돼요. 그러면은 63번째 항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31번째 항 알면 돼요. 맞나요? 이해되시겠어요? 어? 하나 빼주고 1은. 그러면 31번째 항은 어떻게 하냐고요? 15번째 항 알면 돼요. 15번째 항은 어떻게 알아요? 7번째 항 알면 돼요. 쌤, 근데 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 이쪽에 아니요, 그 오른쪽이요. 여기 플러스 1? 실수. 네가 저기 그 마카롱이 환장을 했구나. 아니, 근데 A 안 줘도 된다고? 그럼 안 줄게. 가비 줄게. 이따가 이 A3 더하기 얘를 하려면 얘만 하면 되고 얘 하려면 얘 하면 되고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얼마인지 봅시다. A1이 얼마예요? A1이 얼마야? 1이니까 3. 얘는 3 다음에 7, 15.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얘는 잠깐만 120. 잠깐만 기선 실수 나왔나? 계산 실수 나왔나요? 혹시 여기서 3, 7, 그 다음에 31, 63. 그냥 이거 보니까 항 번호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네. 가만히 보니까 이거. 됐나요? 항 번호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네. 그래서 127번째 항은요 127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갖다 더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 지금 막 이걸 갖다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안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식을 쓰다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의 항만 알면 돼요. 중간중간에. 어? 자 임진왜란 때 그 스님이 계셨어요. 자, 어떤 스님들이 의병장으로 활용했던 두 명의 유명한 스님 계시죠? 누가 누구죠? 그저께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어떤 스님하고 어떤 스님? 서산대사하고 설명대사가 있죠? 그죠? 설명대사. 자, 서산대사는 이제, 서산대사 제자가 이제 설명대사잖아. 서산대사는 어디 계셨어요? 어디서 돌을 닦으셨어요? 금강산에서. 설명대사는 어디서 돌을 닦으셨죠? 유명한 산 있잖아요. 계룡산. 계룡산에서 돌을 닦으셨어요. 보면은 가끔 하다 보면 점쟁이들 계룡산에서 돌 닦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설명대사가요. 자, 이제 돌을 닦았어요. 이야, 이 정도면 굉장한데? 스승님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스승님이 넘어섰을 거야. 가가지고요. 금강산에 갔어요. 축지법을 써서 갔습니다. 당연히. 금방 갔어요. 축지법을 써가지고. 가자. 달걀 10개 꺼내요. 그러더니 달걀 10개를 쭉 쌓아 올렸어요. 그러면서 나 어떤? 서산대사가요. 아무 말 없이요. 달걀 10개를요. 쌓아 내리셨어요. 됐어요? 네. 쌓아 내리셨다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아 올린 게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개 쌓아 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설명대사가요. 공부 더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갔대요. 점화식에서요. 첫 번째 안 가니까 두 번째 안 하고 두 번째 안 가니까 세 번째니까 네 번째 차곡차곡 해서 높은 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면은 됐어요? 서산대사처럼 쌓아 내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됐어요? 법력이 대단하신 분이죠. 됐어요? 가끔씩 이렇게 쌓아 내리는 것도 나옵니다. 가끔씩. 나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산대사 삼형대사 이걸 괜히 한 줄 알았죠?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자마자 나 달걀 10개 쌓을 거임 하고 달걀 이렇게 쌓고 이러지 말아요.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는 알죠? 달걀을 세울 수 있겠냐 해가지고 아무도 못 세울 때 콜럼버스가 어떻게 해요? 깨가지고 세웠다 하는데 난 그냥 세웠는데 난 그냥 세웠어요. 날달걀을 세워줘요. 날달걀 세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굵은 소금을 갖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잘 세워두세요. 날달걀을. 그 다음에 가능한 미술 붓이 있죠. 붓으로 하나씩 다 치워도 그대로 있다. 지금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대로 있다. 짜시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선생님 이제 선생님 계룡산에 갈까? 지금 계룡산 가면 그거 있지 않나요? 육군본부가 맞죠? 계룡산에 저기 계룡산보다 저기 남태령에 가보면 거기 불이 있어요. 그냥 탱크가 들어갈 수 있는 탱크가 또 뭐야? 어마어마한 불이 있어요. 안에 방구 엄청난 수방사 있는데 그리고 하나만 틈짜거든요. 터뜨려도 안 깨져. 다음에는 유형 8번입니다. 유형 8번.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 거는 어떻게 돼요? 좀 전에 거는 이제 좀 전에 거는 이제 그냥 알 때까지 써봐라는 얘기겠죠, 사실은. 근데 그만보다도 저 뒤에 나가면은 콱콱콱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요것만 알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런 유형 자체가 없었어. 이런 유형 자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문제 푸는 일반항을 구하는 중간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변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라는 얘기인데, 자 봅시다. 얘는요, 이 새끼들이 역수로 뒤집어져 있네. 그래서 AN분의 1 얘를 갖다가 커다란 AN으로 이렇게 치환할게요. AN 플러스 1은요 그 다음 항분의 1이니까 커다란 A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얘 큰 AN 알면은 뒤집어주면 돼요. 그러면 작은 AN 나와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써보니까 치환해 놓고 써보니까 A1은 A1분의 1.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A1은 2분의 1이고요. AN 사이에서 믿음 관계가 있어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됐나요? 등차 수열. 그래서 커다란 AN은 3N.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AN이 완성이 됐고요. 따라서 얘는 AN분의 1이 이거잖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AN은 작은 AN 우리가 찾는 건 어떻게 된다? 3N 마이너스 2분의 5의 역수. 그래서 이 수열은요, 역수를 잡아보니까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런 수열이에요. 됐어요?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조화수열. 이름이 있어요. 조화수열 하모닉 시리즈. 하모닉. 네. 음악에 사용되죠, 당연히. 피아노 음정 맞출 때의 줄 길이 결정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줄 강선이 이제 굵기가 일정하다고 할 때 길이 사이에 이제 관계가 이렇게 조화수열 나와요. 그러니까 피아노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건 처음 한 사람이 누구야? 조율하는 거 이거 그 결정한 사람이 바흐잖아.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그리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그쵸? 바흐 음악의 아버지, 핸델 음악의 어머니. 둘 다 1685년생. 동갑내기. 그러니까 바흐하고 핸델은 부부죠. 네.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둘은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핸델한테는 이제 저 동생이 있죠. 그레텔이라고. 그래서 핸델과 그레텔. 그건 헨젤과 그레텔이구나. 자,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농담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치환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도는 떨어져요. 위협하려고 하면. 중요도가 높은 것은 위협원입니다. 식을 세웁니다. 식을 세웁니다. 자, 위협 부분에다가는 별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식을 세우면은 하나같이 거의 100% 요꼴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꼴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기출문제가 반영이 되어 있다면은. 자, 볼게요. 배양균이 있는데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배양균은. 자, 1분마다 3마리가 죽고 남은 배양균은 2배로 증가한대요. 처음에 10마리 있을 때문에 5분 후에 개체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쭉 하다가 어떻게 돼요? n분 지났을 때의 마리수예요. n 플러스 1분 지났을 때의 마리수예요. 자,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n분 지났을 때의 마리수, 그로부터 1분 지났을 때의 마리수. 자, an 플러스 1은요 어떻게 해요? 3마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몇 마리가 있든 무조건 3마리가 죽는 거예요. 희한하게 죽네. an 마리수에서 3마리 죽었어요. 나머지가 이제 살아남았죠. 이제 살아남은 놈들이 어떻게 돼요? 2배로 증식해가지고 그 다음 마리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써보게 되면은 자, 이 관계식을 왜 찾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관계식을 저는 A1이 얼마야? 10이라며 처음에 1분 후에 10, 처음에 10. A1은 처음에 10마리였으니까 아직 1 안 나왔어. 1분 후에 안 나왔어 아직. 3마리 죽었으니까 7마리. 7마리가 2배 됐으니까 14마리. A1이 14마리. 이건 계산해 줘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줘요? A2는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28에서 6배 주니까 20. 또 집어넣어요. 44에서 6배 주니까 38. 또 집어넣어요. 38 2배 주고 76에서 배 주니까 70. 5분 후에는 140에서 6배 주니까 134. 되셨나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 있죠. 식을 세우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네, 식을 세우는 과정까지. 그래서 점화식으로 식 세우기가 어려운데 점화식으로 식을 세우는 게 굉장히 낯설어. 그런데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 그러니까 이웃 한 항들 사이의 관계만 충실하라 이거야.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에 그 2개만 신경 쓰세요. 그래서 네,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어요. 72번은 좀 어려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10번은 선생님 왜 그러는데 유형 2개 남았는데 네, 유형 2개 남은 게 이게 또
여기 있는 문제는 싸그리 여러분 여기서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수학 좋긴 하고. 이제는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는 당연히 여기까지고요. 72번까지고요. 앞에 기본 문제에서 뭐 해볼 만한 문제가 있나? 근데 기본 문제에서 해볼 만한 문제는 어디부터 해볼 만한 문제냐면 그냥 1번부터 기본 문제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연습으로 32번까지. 네. 32번까지는 여기서 합시다. 32번까지는 여기서 합시다.